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학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국내 정유업체 선두주자인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예상 실적과 4, 4분기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5조 원, 영업이익으로는 8,400억 원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8,500억이라는 실적은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는 약 12% 정도 줄어듭니다. 작년 3분기에는 미국의 허리케인 하비 영향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상대적 수혜를 얻었던 시기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지난 분기 2018년 2분기에 8,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됐습니다만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시장 컨센서스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6,8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실제 3분기 예상 실적보다는 좀 크게 하회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속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정유 부분은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석유화학 부분은 회복이 8월, 9월 달 이루어졌습니다. 대신에 배터리 부분은 역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적자폭이 좀 축소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정유 부분 예상 실적은 이번 3분기에 약 4천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정제 마진 부분은 사실 지난 2분기와 이번 분기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6.2불, 6.1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대신에 4월 초까지 시작해서 대부분의 정기보수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그 정기보수가 없어지는 정상 가동이 되어지고요. 이번 3분기에 특히 9월 달에 국제 유가가 상승이 되어지면서 유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재고평가 이익이 1,000억 원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7월, 8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부분의 약세 때문에 재고 관련 이익이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9월 달 유가 상승 효과가 아마 이번 정유회사의 실적 견인에 상당 부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석유화학 부분이 되어집니다. 석유화학 부분 예상 실적은 3,4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지난 분기가 2,3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약 1,000억 원 정도 좀 크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력 제품이 PX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PX는 폴리에스터 섬유라든지 이런 쪽에 원료로 들어가는 액체 화학 제품이 되어지는데요. 이 PX의 가격 급등 영상이 8, 9월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PX에서 얻어지는 스프레드가 전 분기 대비해서 170불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700억 내지 800억 정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8, 9월 달에 PX 가격의 상승은 국내와 사우디 지역의 일부 설비의 트러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7월 말에는 국내에 있는 하마토탈이라는 회사에서 설비 트러블이 발생이 돼서 아마 9월 초까지 이게 이 상황이 이어졌던 상황이 되고요. 8월 말에 접어들면서 페트로라빅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PX 설비가 갑자기 다시 트러블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9월 말까지 공급 차질이 좀 발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석유화학의 PX 스프레드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3분기 실적을 상당폭 석유화학 부분에서 이익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윤활유 사업 부분을 보면 윤활유 부분은 실적이 소소한 소폭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최근에 유가 상승 때문에 윤활 기유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낮아지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윤활유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좀 낮아 보입니다. 기타 부분에서 보면 배터리와 분리막으로 표현이 되는 기타 사업 부분 쪽에 손익이 지난 분기가 약 1,1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한 200억 정도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2차 전지를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양극재 원료 중에서 코발트라는 부분에 대한 가격이 3분기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배터리 쪽의 생산 원가를 좀 줄이는 효과를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3분기 SK 이노베이션 실적은 예상보다 강한 실적 달성이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올 4, 4분기의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 4분기 SK 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밝은 주가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국제 유가 상승 모멘텀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주 확대 모멘텀이 좀 겹치는 시기가 이번 4,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되어 있는 연말 배당 메리트도 주가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 4분기 때 국제 유가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란 쪽에 원유 그 생산량 강제 축소 계획이 11월 달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 부분은 11월, 12월까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 때문에 이 효과로 SK 이노베이션은 특히 자원개발을 생산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보면 4, 4분기에도 3분기 못지않은 견조한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성향 30% 정책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 성향 30%의 기본적인 정책 하에 연말에 기대할 수 있는 배당금이 약 6,400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번 그 중간 배당 때 약 1,600원 정도의 중간 배당을 있었던 걸로 감안해보면 높은 수준의 연말 배당도 동시에 기대가 가능한 수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4, 4분기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마 배터리 부분의 외형 성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올 4, 4분기나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아마 르노 유럽의 자동차 회사와 그리고 미국의 포드 그리고 유럽의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의 차세대 배터리 모델에 대한 발주 및 수주 결정이 아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건 르노, 포드 이런 쪽이 대부분 파우치 타입의 배터리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 국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 두 개 회사가 상당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들 회사들 쪽에서 추가 수주를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보면 약 10조 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평가가 되어집니다. 수주 잔고 상황을 이노베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7년도에 연말 기준으로 보면 약 10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 되고요. 이게 2018년도 중반 정도에 20조 원 정도로 수주 잔고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2019년 상반기까지 30조에서 35조 원 정도 수준으로 수주 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35조 원이라는 규모는 LG화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60조 원과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40조 원 후반대에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색이 없는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주 성과를 기초로 해서 공격적인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기준으로 보면 약 한 5기가와트 정도의 그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0년까지 당초에는 1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주가 바뀌어서 20기가와트 사이즈로 수주 생산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약 50기가와트 정도로 2025년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SK 이노베이션은 3분기 아주 견조한 실적과 함께 4, 4분기 국제 유가라고 하는 그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수혜 때문에 4, 4분기에도 탄탄한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좀 감춰져 있던 배터리 부분에 대한 성과가 주가로 재평가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4, 4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강한 주가 반등이 아마 이번 4, 4분기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의 실적 모멘텀과 전기차 배터리의 수주 모멘텀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